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플러스 이러한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후에 이제 뭐 우등고속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자 요거 잠깐 실행을 좀 해볼까요? 제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막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를. 그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분석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죠.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행 중심 또는 뭐 열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축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자 우등고속이지만 여기서 선별로 우리는 88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88선을 다 요약해서 총 이용 인원의 합계를 구한다든가 또 경부선은 경부선끼리 묶어서 이용 인원의 합계를 구한다든가 이런 어떤 분석의 결과를 여러분은 원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결과, 어떤 요약의 결과를 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겐 그룹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룹화 작업이 나왔어요. 그룹화는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룹화 작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엑셀 데이터예요. 자, 이들 데이터를 여러분이 리드 엑셀 뭐 이런 걸 통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를 보세요. 얘처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고요. 그룹화를 통해서 자, 고속, 우등 이렇게요. 그리고 고속차에서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88, 경부, 경인, 구마 이런 식으로 2차 요약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이런 게 어때요? 훨씬 더 눈에 깔끔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화 작업을 해보고 필요한 연산 동작도 배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분석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작업 알아보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카운트는 당연히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그룹한 총 데이터 개수가 몇 건인데 이걸 계산할 때 카운트 함수. sum은요, 합계. 그룹한 결과 특정한 항목의 합계. 그 다음에 mean은 평균. max, min, 최대, 최소값. first, 이거는 그룹화 작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최초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함수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봐야 우리가 좀 뭔가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자고요. 화면에서 작업 표시, 줄 표시. 자, 일단 주피터에서요. 제가 현재 필터링 작업 끝냈습니다. 여기다가 그룹화 작업을 이제 해보자고요. 자, 샵 뭐예요? 그룹화 작업 기본 1. 자, 그룹화 작업 1이에요. 저는 특별한 욕심이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df, 자, 데이터 프레임 맨 위에서 우리가 df 했죠. 자, 그래서 df 하고 자, 여기서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쓰냐면은 그룹 by 이렇게 써줘요. 그룹 by. 자,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여러분 뭡니까? 네, 저는 선별 이 항목 선별이라는 이 컬럼 이름을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 그룹한 것의 개수를 좀 표시하고 싶어요. cou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 countons. 됐나요? 그러면 전 뭐 하면 돼요? 그냥 컨트롤 엔터 치면 되죠, 뭐. 자, 보세요. 오, 나왔네. 네,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18, 18, 18, 18, 105, 105, 105, 105, 25, 25, 25. 이게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88선. 그럼 88선 그 운행한 데이터 건수가 18건이니까 출발지도 18번, 도착지도 18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이 중에 어떤 컬럼 하나에 대한 것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플러스에서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그룹화를 먼저 해요. 자, 여러분 df라는 애 자체가 일단은 이 모든 컬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df.group by 이름이 뭐라고요? 선별. 이렇게 써야 돼요. df.group by 선별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럼 얘가 이제 그룹화를 하겠죠. 그럼 그 그룹화된 내용을 일단은 df와는 다른 객체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까요? 뭐 d 그룹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오타 다시 한번요. d group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새로운 객체를. 그러면 이 객체는 df를 대상으로 이미 그룹화 작업을 한 상태로 d그룹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엔터를 쳐서 d그룹 1 있죠. dgroup1 됐죠? 이 d그룹 1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있잖아. d그룹 1 여기서 컬럼이 차종이 있다 이거예요. 차종. 네. 이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의 뭐만 점 개수 count count 가로 열고 닫고 됐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네. 이렇게 하고 자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엔터.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오네. 그죠? 바로 이 결과예요. 아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얻었으면은 참고로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막 무순서로 나오는데 이것을 좀 카운트 값이 큰 것부터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배우셨잖아요. sort value. 됐죠, 여러분? values. 이렇게.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by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sort value 하면은 이 각각이 선별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이 그룹화된 값이죠? 예, 이게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뭐만 by를 쓰면 안 되고 by 쓰지도 못해요. 여기는. 왜냐? 자, 얘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시리즈예요. 얘가 인덱스, 얘가 값. 그럼 뭐만 쓰면 돼요? 어떻게 정렬할 건지 ascending 이것만 쓰면 돼요. 나 ascending 이거 내림차순 하겠다. 좋아요. 자,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에러 났죠? 참고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자, ascending must be boolean 나오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때는
자, 이 위에서 쓸 때는 어센딩에 대한 것이 여러분 by 쓰고 어센딩은 0 아니면 1 이거 쓰면 됐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리즈예요. 이 자료 타입이. 그래서 불리언으로 어센딩은 어센딩 할까요? 아니요. false. 그럼 뭐가 되죠? 어센딩은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할까요? 아니요. 내림차순 하란 얘기예요. 컨트롤 엔터. 보세요. 아,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러한 결과를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차트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걸 갖고 차트로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엔터 치고 이렇게 D 언더바 그룹 1 차종이죠. 예, 차종 점 카운트 그대로 써요. 그리고 점 플롯 이렇게요. 와, 플롯을요? 예, 이렇게 쓰면 돼요. 플롯이 뭔데요? 예, 이거는 차트를 그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카인드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워요. 카인드는 하고 여러분이 뭐 차트의 종류를 써주면 돼요. 나 막대로 하고 싶다. 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결과가 나오나요? 그럼요. 컨트롤 엔터. 자, 참고로 여러분 차트 모양이 보이지 않죠? 이거는 차트를 보여줘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하나를 더 써야겠군요. 자,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컨트롤 X 잘라내고 자, 플러스 눌러서요. 컨트롤 V 이렇게 해주고 위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줘요. 뭐라고요? 매직 명령어 %MAT 플롯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노트북 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러면 보세요. 차트가 만들어져요. 한글이 깨지는데요. 네, 한글은 깨져요. 이거는 뒤에 가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MAT 플롯 라이브러리 즉 시각화 작업,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에서 다루게 돼요. 거기서 한글 깨지는 문제, 원래 이 MAT 플롯 라이브러리가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이 한글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스 설명드리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그룹화를 해서 곧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우면 이거 빼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게 한글이 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욕심부렸죠, 제가? 자, 더 제가 복잡한 상태로 만들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 이게 이제 카운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운트가 아니라 그 어떤 mean, sum 이런 걸로도 분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죠. 자, 조금 더 응용 작업 해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요.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룹화가 딱 봐도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느껴지죠? 일단은 고속버스 우등 이걸로 먼저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각각의 88선 경부선 나뉘어진 거 느껴지죠? 예. 그럼 이거는 그룹화를 이중으로 했다는 얘긴데 맞아요. 그럼 먼저 차종별로 먼저